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를 꼽아 오셨을까요? 일단은 좀 이슈가 몇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보면 뭐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여행이라는 여행. 테마.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지금 뭐 주식을 떠나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 여행이죠. 것 같아요. 예. 네. 뭐 저 역시도 여행을 가고 싶은데 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리오프닝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리오프닝의 어떤 끝판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꽃이라고 해야 될까? 네. 예, 여행이죠, 사실. 근데 이 여행이라는 게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선이 끝나고 사실 우리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정책 수혜라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건설주라든지 원전 관련된 주식들이라든지 이러한 주식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리오프닝도 대표적인 또 정책의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럴 수 있을까요? 섹터라고 저는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누가 이제 뭐 당선인은 결정이 났지만 사실은 이제 대선 전부터 누가 되든 간에 결국은 이 리오프닝에 대한 공약들을 또 지속적으로 이야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일단 중대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향후 한 1주에서 2주 정도 이내로 네. 그 코로나 확진자의 피크아웃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는 예측이 굉장히 많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 네. 30만 명대 확진자를 일전에 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3월 중순을 피크아웃의 시기로 예견을 좀 했었는데 지금까지 흘러가는 과정은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1, 2주 내로 피크아웃이 나온다면 이제 뭐 정책적으로도 본격적으로 어떤 그 리오프닝 시대를 맞이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좀 활발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외국 입국자에 대해서 그 자가격리 면제 네. 이 부분이 지금 일단 4월 1일부터는 그냥 면제로 들어가고 3월 21일부터는 뭐 여러 조건들은 좀 달리는데 어쨌든 일단 자가격리 면제가 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여행에 대한 그런 수요를 좀 촉발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보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리오프닝 시대 하면 이제 몇 가지 이제 투자의 포인트들이 좀 있는데 여행 섹터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기저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섹터인 것 같아요. 여행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 21년 그리고 지금까지도 실적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소위 풀리게 되면 기저효과 플러스 사실은 이연된 수요까지 가만히 냈을 때는 좀 가파른 그러한 실적의 회복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여행 섹터는 지금도 봐야 된다. 그리고 사실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 내에서 제일 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에도 여행 섹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간 테마 유망주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오프닝에서 여행 섹터를 좀 주목해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사실 제가 이제 여행 섹터 하면 제일 관심이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사실 그 리오프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작년부터 보면 원래 이제 작년 초에 포스트 코로나라는 개념이 나왔다가 네. 델타 변이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이 많이 알려졌었지만 오미크론이 또 나왔고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리오프닝, 엔데믹 이러한 개념으로 지금 시장이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 제 주변에 보면은 이미 여행을 간 분들이 좀 계세요. 사실 제 주변에는 예, 굉장히 부러운데 네. 근데 이제 유럽 쪽을 가보면 지금 뭐 거기는 코로나라는 생각이 잘 안 든다고 마스크도 하더라고요. 벗고 다닌다고요. 네. 그렇죠? 그냥 모두가 이렇게 어울려 놀면서 모두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결국은 이제 이거를 어떤 감기로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개념이 위드 코로나인데 거기에서 이제 오미크론이란 변종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이제 걸어 잠그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앞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리오프닝의 꽃은 여행이 될 거예요. 여행이 될 거고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빗장을 열어도 당장 그렇게 여행 수요가 안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의 특성상 누가 총대를 매줘야 이제 뭐 가도 되겠구나라는 맞아요. 분위기가 이렇게 네. 형성이 형성이 될 겁니다. 군중 심리가 이제 그런 형태로 형성이 좀 될 거라서 아직은 우리가 이제 현재 생활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이슈이기는 한데 주식은 이제 이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러한 개념에서 이제 국내에선 사후 면세점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사후 면세 그 한도를 올려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를 한 2년 동안 거치면서 이 사후 면세점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매출이 찍힐 수가 없잖아요. 네. 여행을 다니질 않는데 어떻게 맞아요. 사후 면세 사업이 영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원래도 과정업체였는데 뭐 그래도 이제 이 사업을 뭐 꾸역꾸역 영위하고 있던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망해버린 거죠. 예전에 보면 반도체에서 우리가 이제 치킨 게임이라는 단어 많이 썼잖아요. 네. 경쟁업체가 다 망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섰을 때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승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여행 관련 섹터인데 그중에서도 사후면세 관련돼서는 확실히 이 회사가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 산업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실적은 빠르게 돌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사실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버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부채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요. 지금 거의 한 20%대의 부채 비율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니 실적이 안 찍히고 계속 비용이 나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재무 구조를 띌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자금 수요를 계속 해왔습니다. 대주주단에서 자금 수요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확보가 됐었던 거고, 오히려 이제 체력이 확보가 되니까 작년에 보면 또 두 회사 정도를 또 M&A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엔데믹이라든지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러한 개념의 시대를 작년부터 이미 준비를 해 왔던 기업이고, 관련돼서 이제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예전에 보면 이제 의료 관광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네.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이 보시면 이제 주가의 개념인데요. 주가가 이제 작년부터입니다. 한 네. 번, 두 번,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언제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때 이제 움직임이 나온 거는 요게 이제 위드 코로나 아니죠. 그 포스트 코로나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요때 이제 그 바이러스 나오니까 뚝 델타 떨어졌네. 변이 나오니까 빠진 거고, 요때 이제 다시 위드 코로나 아. 한다. 근데 오미크론 나오니까 빠졌고 지금 엔데믹 한다. 이런 이 패턴이거든요. 근데 상당수의 지금 여행 관련 종목들이나 내지는 뭐 화장품주에서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일전에도 화장품주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부분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은 좀 다를 거라고 저는 보는 게, 네.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셔도 이러한 자리들이 지금 저항대로 과거부터 이제 작용이 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번 올라갔다가 델타 변이 나오고 또 올라가다가 오미크론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약간 돌파가 되는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종목들이 사실 관련 섹터들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기술적인 근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파동에서는 조금 위로 갈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 포함해서 여행 섹터는 잘 봐야 된다 지금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이번 주 유망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국고처 오부와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알려주시는 시간 또 준비를 하셨죠? 예, 일단 뭐 바로 12시부터 진행을 이제 할 건데 지금 시장이 대내적으로는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사실 이번 주에 좀 끝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식으로 시장이 전개될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외적으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첩첩산중이죠. 그래서 네. 관련된 부분 좀 말씀드리고, 그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특이했던 게 지수는 좀 좋지가 않았지만 종목이나 섹터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